멋진 외식과 그 밖의 나쁜 습관들. 냉장고에 샴페인 한 병과 코닥 필름 한 통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 무척 세련된 생활 방식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완전히 시대에 뒤처진 것이다. 첫째로 샴페인은 포도주를 만들기에 적절하지 못한 포도로 빚은 저품질의 알코올 음료이다. 둘째로 자세히 보면 외식만큼 소시민적인 일도 별로 없다. 아무리 멋진 외식도 마찬가지다. 우리 오늘 저녁에 뭐 할까? 이렇게 물으면 도시인들은 대부분 외식하러 가자는 한 가지 답변만이 떠오른다. 그리고 마침내 외식하러 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음식 이야기만 한다. 이른바 체험 음식점은 현대 문명의 가장 큰 재앙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손님들이 단순히 음식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탓에 뭔가를 체험하려고 앉아서 붙은 이름이다. 체험 음식점의 중요한 점은 종업원들이 하와이 민속 스커트를 입고 실내는 가능한 한 특이하게 꾸며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구두를 벗고서 방석 위에 쪼그리고 앉는다든지 아니면 야자열매 껍질 모양을 본뜨고 작은 종이 우산으로 장식한 플라스틱 컵으로 달콤한 음료수를 마셔야 한다. 물론 사람들이 음식 맛이 뛰어난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누벨 퀴즈니 세상에 첫 선을 보였을 때는 참 대단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 프랑스 요리를 밀가루와 지방질에서 해방시켰다. 이제 누벨 퀴즈는 오래전의 시대에 뒤처진 것이 되었다. 음식 문화 전문 저널리스트들은 색다른 것을 권장하고 어처구니 없게도 요리사들은 이에 자극을 받아 혁신적인 요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그 결과 앞다투어 오로지 창의성을 발휘하려고 길을 쓰면서 정작 요리하는 법은 망각한다. 우리는 전혀 허기를 느끼지 않거나 그저 조금 입맛이 당길 뿐인데도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욕망을 쫓아서 음식을 먹는다. 음식물과 신체 건강이 직접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식생활과 정신건강의 상호관계는 비로소 최근에 학문에 의해 다시 밝혀졌다. 생선이 머리를 영리하게 한다. 배부르면 공부하기 싫다. 옛날부터 이런 말들이 전해 내려왔지만 우리는 단순히 옛날 할머니들의 생각으로 여겨 무시했다. 그동안 수백만 유로가 연구 기금으로 투자된 뒤에 갑자기 생선이 지능을 증진시키고 배가 부르면 머리가 둔해지고 우울해지는 것이 사실로 확증되었다. 영국의 자선단체 마인드는 여러 해 동안 음식과 정신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재정적으로 후원했다. 2004년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설탕이나 카페인, 알코올과 같은 물질과 끊임없는 포만감이 인체 특유의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생성을 저해한다고 한다. 반면에 지나치게 과식만 하지 않으면 충분한 수분과 야채, 과일, 생선 섭취는 세로토닌의 두뇌 분비를 촉진시킨다. 생선에 포함되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머리를 위한 묘약, 두뇌를 위한 일종의 윤활유인 듯 보인다. 브리스톨 대학교의 교수이며 영양 연구가인 피터 로저스는 비타민이 풍부한 식생활과 규칙적인 생선 섭취로 가벼운 우울증 증세를 치유하고 두뇌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우울증 치료를 받는 환자들 다수가 위에서 말한 자선단체 마인드의 후원을 받은 한 실험에 참여하였다. 그들은 과일과 채소 위주의 식생활로 전환하고
매일 최소한 2리터의 물이나 설탕을 타지 않은 차를 마시고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생선을 먹도록 권유받았다. 본인 스스로 놀랍게도 환자의 80%가 몸으로 느낄 정도로 증상이 좋아졌으며 4명 중 1명은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쓰레기 소각장으로 남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어리석은 소비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값싼 식료품을 생산해내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일관성 있게 두뇌 형성의 중요한 성분을 인스턴트 식품에서 제거하는 식료품 산업에도 있다. 우리의 두뇌에 그렇듯 중요한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은 생선과 육류, 우유, 달걀, 채소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화한 농업과 식료품 경제 연구소들은 오메가3와 6 지방산이 상품을 빠르게 부패시킨다는 이유로 가능한 한 모두 음식에서 추출해버린다.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 살라미와 냉동 피자에는 오메가3와 6 지방산이 들어있지 않다. 우리가 고농축으로 섭취하는 유일한 지방질은 우리의 혈관을 막히게 하는 포화지방산이다. 또한 영양소 없는 화학비료가 더 저렴한 탓에 우리 식료품의 비타민 함유량은 점점 감소한다. 게다가 식료품 산업은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색깔을 선명하게 하며 맛을 더욱 강렬하게 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화학 첨가물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나는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먹는 음식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날에는 음식이 순수한 자극제였다. 가능한 한 뜨거워야 했고 기름져도 상관없었다. 집에서 아내는 자연식품점에서 고르고 고른 야채로만 요리했다. 나는 자연식품점에서 토마토 몇 개와 오이 2개를 사는 돈으로 보통 슈퍼마켓 장바구니가 철철 넘쳐나게 장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집 밖 2시에 황무지에서 싸구려 카레 소세지, 집에서 정성껏 쪄서 익힌 호박, 둘 다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중의 돈이 줄어들면서 그 생각도 변하게 되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자연식품점에서 장을 본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의식적인 사치라고 여긴다. 내가 해고당한 직후에 실업보험금을 신청하려고 자영업이라는 표지 별지를 끙끙거리며 작성하고 있는데 아내가 자연식품점에서 달걀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왔던 순간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달걀 6개들이 포장에는 자연식품을 표시하는 작은 로고 몇 개, 고품질이라는 활자와 식품 검역소의 인장,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림들이 인쇄되어 있었다. 닭들이 밀집으로 엮은 둥지 안에 행복하게 웅크리고 있거나 곡식을 쪼아 먹거나 창가에 앉아있는 그림이었다. 아내가 타고난 본성대로 땅을 파헤치는 닭들의 달걀과 행복한 젖소들의 우유, 자유롭게 마음껏 자란 당근과 오이를 사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안에 나는 호박 하나하나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했다고 자신할 수 있다. 가난해져서야 비로소 품질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을 때 불필요한 일을 피하고 정말로 중요한 일을 존중하기 시작한다.